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무역 상대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휘청하거나 한순간에 폭삭하는 어떤 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중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중국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 중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 투자, 수출 좀 어떤 상황인가요? 중국의 수출, 생산 이런 캐파는 이제 좋아집니다. 수출 지표 생각보다 이제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투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죠.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과잉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투자도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만, 문제는 이제 소비죠. 국내 중국 내부에서 이제 소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생산된 물량이 현재 재고로 쌓여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제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을 둘러싼 이제 각국의 관세 전쟁,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어떻냐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처럼 그렇게 화랑 아주 좋은 이제 그러한 상황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굴러가고 있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끊임없이 이제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엄청났었는데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네. 중국 경제 성장이 이토록 낮아진 이유랑 혹시 시진핑 정부에서 어떤 실책이나 잘못이 있는 건가요? 경제 성장을 무한정 10%, 12% 이렇게 갈 수는 이제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대 정도를 이제 목표로 이제 하고 있고, 그거 내외에 4% 이렇게까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범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무한정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느 나라든 볼륨이 커지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4% 이렇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생각도 이제 못 하는 것처럼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성장에서 덩치만큼의 이제 감속,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진작 좀 감속을 했어야 되는데, 그 감속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지금 발생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경기를 부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 풀고 여러 가지 이제 재정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경기가 이제 부양은 되는데 항상 이제 부작용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한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과거의 경기를 부양시켜서 성장이라는 엔진을 계속 뜨겁게 만드는 것들은 더 이상 사용하기가 어렵겠다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고민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직 방향성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또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나마 이제 보이는 수출, 그 다음에 이제 밀어내기 이런 거를 통해서 가보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중국 지도부가 말하는 어떤 그러한 다시 뜨거워지고 화랑을 가져다 줄 것이냐, 이거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시진핑 정부가 잘못했던 것은 뭐냐라고 보면, 대표적인 것들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제 민간의 자율성, 민간의 창의력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약화시킨 게 가장 큰 잘못이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제 IT, 그 다음에 이커머스, 테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알리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알리바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 보면 다 민간의 창의력으로 해가지고 만들고 볼륨을 키우고 잘 해왔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상당 부분 억제하고 쳐낸 거죠. 특정 분야에 부가 쏠리고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게 중국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부의 집중, 거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이제 완화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찍어 누르는 그러한 셈인데, 중국 전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성장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시진핑 입장,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서비스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면성실하게 공장에 나가서 제조에서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걸로 가족을 꾸리고 거기서 받는 돈으로 다들 검소하지만 나름대로 굶지는 않고 살고,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이제 너도 비슷하고 나도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바람직한 거 아니야?
라는 게 시진핑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면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IT라든지 특정한 뭐 테크 기업 여기들의 이제 부가 집중이 되고 막 이런 모습들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이제 갈라가지고 찍어 누르고 있는 게 우리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도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지금 중국 부동산 시장은 좀 안정된 상황인가요? 뭐 계속 문제가 생기죠. 계속 문제가 생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터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나름대로 중국이라는 나라의 또 장점이자 또 능력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제는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헝다라든지 예, 이런 기업들이 이제 무너질 때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했지만 뭐 지금도 계속 망하고 있어요. 계속 뭐 디폴트 계속 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지만 어떻든 간에 이거를 자르고 쪼개고 치울 건 치우고 하면서 화끈하게는 못 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답답함이 이제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틀어는 맞고는 있고 근데 문제는 이 상황, 이 과정에서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성장의 동력으로 삼고 있던 지방정부의 돈줄 이것들이 이제 막힌 게 상당 부분 이제 아프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성장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제 중앙정부가 깃발을 들고 그러면 그 깃발에 따라서 지방의 여러 성들이 나도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쥐어 짜고 돈을 붓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달성한 목표를 뭐 10배 뭐 이렇게 초과 달성을 하면서 막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놈들이 앞서가는 이제 이런 체제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겠냐라고 하면 주로 땅 팔아서 부동산 사업해서 나오는 돈인데 이게 이제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저러다가 그냥 한 방에 망하는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 문제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이를 먹다 보면 여기저기 계속 막 결리고 아프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거 큰 병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긴급하게 뭐 수술도 하고 해서 일단은 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예전에는 수술하고 나서도 한 2, 3일 있으면 뭐 움직여 다니고 뭐 한 두세 달 있으면 다시 뛰어다니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그런 상황은 이제 조금 이제 아닌 거죠. 망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전보다는 힘들어진 상태. 1978년에 개혁 개방한 이후로 중국 망한다는 소리는 한 2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한 46년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극적으로 망하는 이벤트는 안 생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늙어가는 거죠, 같이. 자, 중국이 그럼 무너지진 않더라도 힘들어진다면 동북아시아나 이제 전 세계 국가들에 좀 어떤 영향 미치고 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끊임없이 수출 지향으로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러한 나라인 거죠.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과의 이제 거리가 좀 멀어지고 여러 가지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여러 가지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무역 상대고 중국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휘청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한순간에 폭삭하는 어떤 극적인 사태가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좋지가 않더라도 그건 우리 정서적인 거고 어쨌든 실리적으로도 타격을 크게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1990년대 후반서부터 한 98년 뭐 이때서부터 지난 한 뭐 코로나 전까지 한 20년 넘게 중국으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우리가 꾸준하게 뽑아서 여기까지 선진국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대한민국이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을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중간재를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나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멀어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양국의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뭐 경쟁자이면서도 서로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면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쪽이 그냥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여파를 충격파를 제일 먼저 맞을 상황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그냥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낮춰졌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그런 극적인 이벤트가 생기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힘들어진 중국 경제 지금 다 예전처럼 회생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랑 그리고 중국이 이제 살아나기 위해서 중국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뭐 중국이 망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회생 가능성이라고 말하면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갔다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돼서 지금 과잉 설비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생산 설비라든지 뭐 구급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돈을 쓰잖아요. 중국 국민들은 지금도 저축률이 뭐 30%? 뭐 40%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왜 중국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저축을 하겠어요?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 중에 아프면 어떡하지? 라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이걸
대출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근데 뭐 어쨌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낮춰주기 위해서 많은 국가들이 하는 게 의료보험, 그 다음에 연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뭐 미래에 대해서 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래서 중국 국민들이 주머니에 돈을 써서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수출 지향적인 경제에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으니까 뭐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 뭐 이제 볼륨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내수 기반 경제로 이제 옮겨갈 수 있도록 그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지 국가화 되는 거고, 근데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복지 국가라는 것은 인민의 정신을 좀먹는 어떻게 보면 의존적으로 만드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생기는 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답답한 상황이고, 중국이 그렇다고 정점을 찍었느냐라고 봤을 때 보면 찍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정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계속 잘 나가서 모든 나라들을 이제 압도적으로 앞질러 갈 수 있는 모습도 있고, 중국이 그냥 가는, 과거에 비해서 느린 페이스지만 다른 나라들이 아이고 해서 다 밑으로 내려가면 중국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렇죠. 차이나 피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 세계 경제가 과연 이제 어떤 상황에 이제 가 있는지를 좀 보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국 경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급성장기를 지나서 질풍노도의 시기는 이제 확실히 지났고, 그 다음에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중국 경제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전 세계에서 중국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왜 무시하죠? 대한민국은 다 무시해요. 사실 보면 4대 강국 다 이제 우리가 비속어로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중국은 뭐 러시아는 뭐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자신감 넘치는 나라는 또 없죠. 한국이 좀 남을 좀 잘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만큼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데 중국은 못하는 그게 뭐 있나요? 제조 분야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정도 빼고는 없잖아요. 다 하잖아요. 사실은 뭐 테무라든지 알리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거를 이 가격에? 그래서 뭐 믿져봐야 본전, 그래서 주문해서 사보면 쓰레기도 많지만 이거 쓸만한데, 아이디어 놀라운데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굳이 중국에 여행 가시는 분 요즘에 거의 없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이제 뭐 되게 귀찮아요. 비자 내기도 막 해보면은 뭐 지난 20년 동안 뭐 다 써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힘든데, 막상 가셔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셨던 분들을 공통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놀랍도록 달라졌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뭐 일선 뭐 대도시들 주로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들 하시고, 그리고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전만 해도 2000년대 초반에 상해에 가보면 지하철 노선 3개 있었나? 근데 지금은 22호선 정도까지 있죠. 그리고 전기차 비중이 제일 높은 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14억 인구라는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힘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힘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하고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나라는 계속 똑같지만 그 모습이라든지 성격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무조건 싫다라고 배척하기보다는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